2025년 알트코인들의 전망, 오늘 영상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중간중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무데서나 튀어나오니까요. 웬만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 듣고 그대로 해서 돈 못 버는 사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몬입니다. 최근 미국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2025년 크립토 시장의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총 87페이지 분량이지만 중요한 내용만 전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장의 가장 큰 쟁점은 당연히 미국이 시장을 주도한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고 암호화폐 관련 파생 상품들에 많은 자금들이 수급이 있다 보니 미국 시장 자체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최대 거래대금을 자랑하는 코인베이스가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레포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크립토 시장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96% 정도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회색 선과 파란색 선을 보시면 파란색 선은 코인 50이라고 하는 코인베이스에서 자체 제작한 시총 상위 50개의 코인들을 가중평균으로 수치화해둔 지표인데요. 회색 선은 알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지표에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24년 4월부터 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 자체는 파란색 선이 회색 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 지표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번 상승장 자체는 시총이 더 큰 코인들,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하여 다른 알트코인들이 낮은 시총의 코인들보다 훨씬 상승률이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24년 1월 11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고 7월 23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었죠. 그래서 앞선 차트를 다시 보시면 기존 사모펀드에서 만들었던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가 4월 이후에 계속 플러스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현물 ETF의 수급에 의해서 상위 시총 코인들은 좋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시총이 낮은 코인들보다 큰 시총을 가진 코인들의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크립토 시장은 시총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성장 중이며 현물 ETF의 도입이 시장 구조 변화와 상승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높은 시총에 해당되는 코인들의 투자 우위가 두드러지는 시장 상황이다. 그래서 시총이 높은 메이저 코인들도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으니 시총이 높은 코인이 올라가면 얼마나 가겠냐, 이런 생각은 웬만해서 버리시는 게 좋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고 계신 지표는 미국 상원과 하원이 얼마나 암호화폐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좌석별로 표시해 놓은 지표입니다. 파란색이 검정색보다 훨씬 더 많은 좌석수를 차지하고 있죠. 결국 상원을 포함한 하원 의원들이 크립토 시장의 우호적인 정책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책으로 내세웠던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기에도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을 위치라는 것인데, 이전 영상에서 다뤘듯이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떻죠?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한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바로 자산의 토큰화라는 것인데요. 기존에 존재하는 형체가 없는 상품들을 토큰화를 통하여 블록체인 시장으로 가져오고 이 시장에서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도 선진국가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코인베이스가 봤던 프레임은 기존 전통 금융시장의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토큰화를 통해서 굉장히 간소화되었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존에 투자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죠. 은행을 내방하거나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증권계좌 개설이 끝나더라도 어플에서 이것저것 세팅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 형식이죠. 여기에 대부분의 자산들이 토큰화가 가능해진다면 터치 몇 번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가까워질 수 있으니 훨씬 더 간편해지며 오프체인과 온체인이 결합되면서 기존 금융시장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Know Your Customer, KYC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의 경로를 파악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금융상품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KYC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87장에 써있던 보고서 내용을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해봤는데요. 코인베이스가 우리에게 깃들매준 주요 키워드를 다시 요약해보자면 스테이블 코인과 RWA, 그리고 디파이와 여러가지 보안 솔루션 섹터들이 현재 미국 내에서 관심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을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유튜브에 업로드된 종목들의 총 상승률이 4000%
10%가 넘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남은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 유동성 허브라고 불리는 커브 파이낸스인데요. 커브 파이낸스는 레이어 1이라고 불리는 이더리움 기반의 1세대 디파이 프로토콜이며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페어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USDT나 USDC를 커브 파이낸스에 예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거래 수수료뿐만 아니라 커브 파이낸스가 제공하는 리워드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커브 파이낸스가 가장 큰 상황이라 기관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고 안 그래도 커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진다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는 디파이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경 7천조라는 자산을 운용하는 블랙록의 비들 펀드에 커브 파이낸스와 엘릭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비들의 토큰을 커브 파이낸스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는데요. 코인판에 늘상 나오는 말로만 하는 파트너십이 아닌 업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할지도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블랙록이 직접 칼의 손잡이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형 투자기관들 역시 커브 파이낸스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 혹은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화된 펀드를 커브 파이낸스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디파이 프로젝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니스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 금융 서비스는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 허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디파이에서 유동성 허브 말고도 여러 가지의 페어를 갖고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 중 가장 큰 것이 유니스왑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게 되고 미국에 있는 기관, 개인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디파이 관련 산업으로 인하여 디파이 시장으로 넘어오기 시작할 텐데 당장의 암호화폐 규제가 해소되기엔 대통령 임기가 4년이다 보니 트럼프를 믿고 있는 시장의 투자자들은 규제 안에 있는 디파이 상품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알트코인으로 교환하려는 수요 또한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코인으로 명실상부 유니스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으로도 유명한 서클이라는 기업과 코인베이스가 합작하여 만든 스테이블 코인인 USDC도 미국에서 밀고 있는 USDT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자한데요. 코인베이스가 테더와 같은 다른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하여 미카라고 하는 가상자산 규제 기본 법안에 맞지 않는다고 줄줄이 상장 폐지가 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매수할 때 USDC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고 이러한 USDC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 바로 유니스왑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유니스왑의 거래 빈도가 높다는 의미가 되니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텐데요.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유니스왑은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자산들에 대하여 바이백도 할 수 있겠죠. 때문에 유니스왑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와 관련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알트코인은 정리가 좀 됐습니다. 이제 시총이 좀 되는 근본 코인들에 대하여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제 두 번째 영상에도 나오는 종목이지만 멘틀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멘틀 역시 디파이에 특화된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섹터이며 비트다오와 바이비트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코인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방금 언급한 비트다오는 생각보다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비트도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 빅엑스, OKX 등 일일 거래량으로 나름 5대 거래소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다오와 바이낸스의 자금력 또한 확실하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이죠. 그리고 멘틀은 아직 생태계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비트럼이나 폴리곤의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받았듯이 멘틀도 디센트럴라이즈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는 D앱을 통하여 멘틀 체인에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이닛 캐피탈에서 메타포모시스라고 불리는 쿡에 투자하여 바이비트에 상장되는 코인을 바이낸스 런치풀 마냥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레이어 1 섹터의 대표였던 앱토스도 짚고 넘어가 보면 앱토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전 CEO인 모 샤이크가 작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사임하였는데요. CEO의 사임 이슈로 15달러 부근에 형성되어 있던 앱토스의 가격은 거의 반토막 수준인 8달러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앱토스도 업비트 상장 초기에는 상장가 부근 최고점에서 매수했어도 나중에는 72% 상승해주면서 신고가를 빠르게 찍어주었고 시체가 없는, 즉 물린 사람이 없는 코인으로 유명했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앱토스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앱토스 체인 자체의 본질은 변함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앱토스는 기간 영업도 양호한 편이라서 기관 투자자들 또한 지속적으로 스테이킹하고 있는 상황이니 펀더멘탈 자체는 변한 게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바이낸스에서 만든 BNB도 CEO인 창펑자오가 사임했다고 해서 단기적인 조정은 나왔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라는 거래량 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래소이다 보니 펀더멘탈이 견고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었고
사례로 미루어 봤을 때 하나의 해프닝이고 단순한 가격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수한 코인들도 대부분 적게는 마이너스 20%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50%를 보고 있는 종목들도 많을 텐데요. 앱토스 홀더들에게 가장 많은 불안감을 줬던 요소 중 하나가 예치 자산인 TVL부터 가격적으로도 신고가를 꾸준히 경신하였던 수위인데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앱토스의 경쟁 상대가 수위였습니다. 수위는 꾸준히 상승하는데 앱토스는 계속 하락하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만큼 이더리움 현물 ETF 유입량은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이라서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 관심을 덜 받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러니 앱토스를 보유 중이신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디파이 섹터를 위주로 여러 알트코인의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다른 섹터나 관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채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